자, 일단 한번 봐야 되겠죠? 네, 일단 뭐 지난밤 이제 증시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되나요? 좀 오랜만에 좀 플러스를 좀 봤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.88%, 그다음에 S&P 500은 1.97%, 그리고 뭐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나스닥 지금 2.05%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, 일단은 뭐 영국이 장기 국채 이제 금리 급락에 따라서 좀 파운드가 좀 안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액션을 취했죠.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채 금리도 지금 뭐 하락을 촉발을 했고, 뭐 달러화 지수도 하락 촉발을 하면서 이제 3대 지수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좀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제 에너지 쪽이 좀 상당히 상승이 강했습니다. 에너지가 4.43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좀 초반에는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만, 그래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이제 IT 쪽,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쪽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물론 유일하게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, 그 이외에 대부분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2%대 상승이 나왔죠.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2.19%, 지금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 2.20%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테크놀로지 1.06%인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애플의 몫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뭐 애플이 좀 가장 커 보이죠. 애플이 좀 마이너스 1.26%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.97%, 구글이 이제 2.70, 뭐 메타, 그 다음에 아마존이 3.15, 테슬라 1.72%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 마감을 했고, 일단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좀 폭등이 나왔죠.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좀 지수를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,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이제 지수를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겠지만, 여기에 최대 변수가 CPI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사실은 연준에서는 이제 10월 13일 날 CPI가 좀 발표가 되는데,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하고 11월, 12월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, 결국은 이제 CPI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. 지금 최종금리에 관해서는 지금 국채금리는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금리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지금 뭐 4.25, 4.5, 그 다음에 뭐 4.5, 4.7 거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좀 금리의 인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그 국채 금리는 대부분 다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제 좀 반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 유럽 국가들,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 좀 상당히 많은 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인데,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잡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,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국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,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향후에 좀 영국의 스탠스 어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일단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까지 모든 악재들이 그래도 어제는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상승에 대한 신호를 조금은 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 미국채 금리가 뭐 6% 이상 뭐 빠졌다. 네. 그래서 대폭락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뭐 우리나라 같은 우리 이제 독자분들, 구독자분도 그렇고, 이제 사실 나스닥을 좀 상당히 많이 보는데, 이 나스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,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200주선에 대한 조정을 상당히 좀 이제 지지를 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 국채금리의 어떤 영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, 좀 약간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면 200주선이 확실히 좀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이 200주선을 좀 깼던 좀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2001년에 닷컴 이제 버블 이후에 좀 후유증이 좀 있었고요. 2008년 9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있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0주선을 좀 약간의 터치를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여기에 지금 가장 크게 반응했던 것이 이제 국채금리, 그 다음에 CPI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. 이에 따라서 지금 11월, 12월 뭐 금리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, 오히려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은 좀 놀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이제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, 내일 이제 30일이죠. 지금 러시아가 또 이제 영토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미국도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영토 편입을 하고 또 이제 핵전쟁을 일으킨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, 그게 또 내일이 디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선물부터 시작해서 좀 내일 시장도 사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경환님 감사합니다. 이 머리가 기른 게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. 이만큼 길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길러보려고 했더니 단발머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요즘 그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 미용실 갈 시간이 네, 계속 요즘 뭐 그렇습니다. 촬영 때문에. 네, 조만간 깔끔하게 하고 나오겠습니다. 자, 그래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. 네. 일단 오늘 그럼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, 다시 한번 좀 찝어주시면은 뭐에 대해서 또 악재가 남아 있는 거죠? 일단 유럽이 일단은 가장 큰 악재가 좀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최근에 보면 파운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어제 밤 이제 한 8시, 9시쯤에 이제 영국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죠.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급으로 국채 매입을 하겠다는 좀 깜짝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. 사실은 이제 10월 14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으로 이제 필요한 만큼 사드리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약간 주식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한 1000을 좀 팔아야 되는데, 지금 1000에서 한 300, 400 정도를 팔았는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한 100, 200을 다시 샀다가 좀 반등하면 나머지 팔겠다.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. 그래서 약간 조삼모사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시적이라는 부분들,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럽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 뭐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달러화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이제 중국, 뭐 일본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국가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한 3-4개가 나왔죠. 증시 안전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고, 또 장 막판에는 좀 환율에 좀 개입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뭐 2분 사이에 4원 정도가 좀 떨어지는 좀 그러한 좀 뉴스들이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영국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개입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를 확실히 바꾸기보다는 약간 숨고르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지금 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아마 또 내일 되면은 이제 얼마큼 이제 살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큼 이게 10월 14일까지인데 이게 좀 가능하냐부터 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시장 자체는 뭐 100% 안도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와 관련된 쪽하고도 좀 내일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뭐라 그럴까요? 이게 또 어려울 때는 되게 비관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또 너무 낙관적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또 다음날 흔들리거나 그러면 더 이게 멘붕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이게 맞습니다. 줬다 뺏었다 반복하면 지치게 되거든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보통 떨어져 나가는 게,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순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늘게 되는데, 네, 하여튼 그걸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마 어제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장이 좋든 안 좋든
우리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장이 좋든 안 좋든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20% 이상은 네. 그냥 가지고 있어서 만에 정말 최악의 시기에 네. 정말 최악의 시기에 그 대비하는 멘탈 관리용도 되고 또 뭔가 실질적으로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버릴 것 같으니까 100% 풀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금 20% 뭐 최소 10% 저도 얘기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사실 뭐 저점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모르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좋아 보이는 종목도 많아 보이고 이제 싸졌네 하면서 더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증권가에서 말하는 뭐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전략들, 그 다음에 어디서 뭐 손절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아요. 근데 특히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만큼은 좀 그런 원칙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타이트하게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그럴 때는 이 라인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종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내가 5종목을 갖고 있고 현금을 20% 갖고 있다고 하면 그냥 6종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혹은 이제는 뭔가 한번 이 계좌 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혹은 뭐 이제는 좀 더 종목을 늘려야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금 보유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 그 현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지금보다는 연말 정도는 돼야지만 좀 쓸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좀 저는 보수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현금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계좌를 네. 증권 계좌에다 놓지 말고 딴 데다가 옮겨놔야 안 그러면 순간순간 좋은 거 보이면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 손가락에 눌려져 가지고 쓰게 되더라고. 하여튼 맞습니다. 네, 현금 이번에 아마 많이들 깨달으셨을 거예요. 현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심리적도 그렇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종목으로 생각하자는 거 고수분들의 이야기 이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수십 년 그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맞습니다. 그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네, 종목으로 생각하고 현금은 항상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렇게 따로 좀 놔두시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아까 잠깐 애플 얘기했는데 애플 같은 거 어제 보니까 저는 한 3% 이상 빠지는 거 봤던 것 같아요. 장결에. 근데 이제 어쨌든 낙폭은 많이 줄였는데 네. 또 우리 애플 우리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. 어제 이노텍도 그래서 많이 안 좋았잖아요. LG 이노텍. 맞습니다. 네. 어떨까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애플이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찾았는데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회사 측에서 뭐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아이폰 14 제품군에 대해서 600만 대를 추가 생산하겠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좀 취소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죠.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 생산하고자 하는 어떻든 이제 수준이 9천만 대인데 여기서 600만 대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추가분을 취소하는 거고 기존에 이제 목표치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애플이 좀 문제가 있나? 이런 어떤 이제 의구심이 이제 좀 발동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좀 약간 뒤로 물러서서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S&P 500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올해 좀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하락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하락을 덜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거의 4%대까지 좀 하락이 나왔다가 밑거리를 잡고 올라가는 좀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 대비 10% 이상의 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애플이 왜 이렇게까지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플
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애플바라고 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일단 애플은 약간 휴대폰, 뭐 IT 기기가 약간 아닌 것 같고, 이제는 좀 이제 필수 소비재?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아시겠지만, 갤럭시한테 파는 것보다 아이폰 파는 거에 대한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회사에서 볼 때는 가격 경쟁력도 높죠. 그리고 뭐 환원 정책,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측면에서 애플이 좀 미국 시장,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압도적인 어떤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애플이 이제 증산에 대한 부분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, 야, 너마저 이제 밀리는 거야?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원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와도 애플의 수요가 꺾이겠어? 아이폰은 잘 팔릴 거야.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,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? 라는 좀 생각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애플도 맞을 매를 맞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떠나서, 이제는 뭐 사실은 뭐 선주문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증산 계획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, 오히려 매출에 대한 부분,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나올 때도 제가 볼 때 주가는 좀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오히려 이렇게 증시에서 선방을 했던 애플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매를 좀 맞게 된다고 하면, 그 뒤에는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? 라는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젠,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좀 네. 급등을 했다. 네.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비리비리 됐던 우리 한국 그 바이오주들, 제약주들 이쪽에 좀 훈풍이 부는 건가 오늘? 뭐 이런 기대감. 근데 어제도 사실 셀트리온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. 그런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힘을 못 받았는데, 네.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어제 셀트리온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 나왔죠. 말씀하셨던 그렇죠.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그 허가가 나왔고, 미국 FDA에서도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,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바이오시밀러에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약들을 좀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좀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많죠.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에게는 좀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시 열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특히 이제 뭐 약간 반도체로 치면 메모리가 아니라 약간 시스템 반도체처럼 이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제가 볼 때는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주문이 계속 있다면 계속 꺾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또 본인들의 어떤 약까지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,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어제도 나왔지만,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좀 반등하지 못했다. 다만 이제 어제 일반 업종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좀 훈풍이 불어올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,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좋지 않죠. 왜냐하면 성장주의 어떤 분류가 되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부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, 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는, 거의 뭐 달나라를 가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거의 약 40% 가까운 지금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, 지금 치매약 개발 실험에 있어서 좀 성공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이런 부분이 좀 나왔다라는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. 지금 임상 3상 좀 실험을 결과를 하고 있는데, 증상을 좀 악화하는데 지금 억제하는데 효능이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확실히 뭐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지만, 이런 좀 임상 결과 한두 번으로 참 이제 1년치의 어떤 하락분을 만회하는. 저건 미국 시장 얘기지. 네, 그러니까 저게, 야, 저 하루에 지금 몇 프로 오른 거예요? 하루에 지금 40% 올랐어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 약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임상 중간중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약발 섹터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초기 환자 한 1,800명, 한 약 1,800명 정도를 가지고 1년 반 정도 지금 이제 실험 결과를 진행을 했는데, 일단 뭐
알츠하이머 관련돼서 뭐 기억력, 판단, 저하 이런 부분들의 한 증상이 한 27% 정도가 좀 억제됐다.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고,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진행 단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좀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,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FDA 승인이 좀 나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알츠하이머 쪽에서도 좀 획기적인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한 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제약바이오 좀 훈풍을 불 수 있는, 특히 이제 어떤 신약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글로벌 임상을 좀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최근에 이제 킹달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뭐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임상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이제 신약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좀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참 힘들지만 좀 버리기가 쉽지 않은 좀 섹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분들 우리 워낙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. 정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좀 초보분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고, 그리고 또 한다 해도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, 그렇죠. 네. 아주 작은 부분만 하시고, 그리고 또 가능하면 뭐랄까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좀 되는 뭐 셀트리온이 됐든 삼바가 됐든 삼성바이오가 됐든 네. 뭐 SK 뭐가 됐든 아니면 뭐 제약회사가 됐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우량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중심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